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올라 2개월여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6만 원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3월 28일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재발이 되는 등 신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동반 강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전거래일보다 29.92% 상승한 49,50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돼 지급결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지역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코나 아이 등이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한령 해제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하이브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이 커지며 관련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휴를 잘 쉬고 돌아온 오늘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도 역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65%나 상승하고 있고요. 2,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크게 담아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3,000피를 도달할지 궁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87% 상승하고 있고요. 762선 지나가고 있네요.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정말 많은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부터 CBDC 등 정말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세 지켜주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직행했고요. 이외에도 카카오뱅크 등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제1장 성공투자 백서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오후장의 움직임 체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뵐 때마다 요즘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만큼 국장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요즘 시장 어떻게 보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작년만 살펴보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시장보다도 그러니까 뭐 꼭 미국 시장을 비교하지 않더라도요.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보다도 유럽 증시보다도 좀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요. 거의 지금 개별 종목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각도도 상당히 가파르면서 계속해서 4일 연속 양봉을 보여줬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하루 현충일 휴무 때문에 쉬었는데 그게 좀 아쉬울 정도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단 저번 주가 계속해서 퐁당퐁당 연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주다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조정을 받아주다가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상과 다르게 시장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좀 폭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이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전고점이었던 2,650포인트를 일단 뚫었고요. 요게 2,650포인트 라인이었고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 또 그 전고점이 2,860 라인까지는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돌파를 해준다면요. 코스피는 정말 3,000포인트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3,000포인트가 내일 당장, 그다음에 뭐 6월달 당장 내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상승 랠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죠.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에 훈풍을 좀 불어 넣어주는 질 좋은 금액들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연말까지 지켜본다면 아마도 3,000포인트 이상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상당히 좋네요. 제 예상보다도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즐기면서 가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시장을 어떻게 불러냐면요. 일단 하루는 삼성전자가 갔다가 뭐 하루는 2차전지 갔다가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는 또 자동차 쪽이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에 더불어서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10% 넘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정말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전고점까지 딱 올려놓고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설명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도체 같다, 자동차 같다, 2차전지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대세의 상승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현재 신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지만 기존에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종목들, 정말 힘들어서 지쳐 있었던 종목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요. 보시면 IT의 대표 주제인 카카오도 오늘 오랜만에 13%나 좀 올라가 주면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에도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완벽하게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양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 달 내내는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실 수 있어요. 저번 주에 수익 실현하라 그래서 수익 실현했는데 오늘 올라갔는데요? 하면 늦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수익 실현한 부분은 수익 실현해 놓으시고 지금 또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테마에 또 다시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수익 실현을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우리가 현금 마련했던 부분을 또 투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원래 잘 갔었던 조방원이라고 불렸던 조선방산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지분을 늘려놓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감에 내려감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이요. 본인의 속도에 따라서 시장을 좀 즐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뭐 일단은 전고점이 2,86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맞은 상태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원화 강세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마 2,860포인트까지 뚫어내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3,000포인트까지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까지도 크게 돌아와준 국내 증시.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장 좋다고 말한 적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세 안에서 전문가님의 조언이 절실할 때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 안에서도 대세인 종목들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알아가실 수 있는 제2장, 테마의 발견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쏙쏙 엄선해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저희가 대선 전에 있었던 방송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 관련된 네. 이 종목들 네. 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다 다를까 오늘 정말 강합니다. 네. 관련해서 좀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원고를 보통 주말에 쓰거나 아, 그 전날 네. 저녁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막 상한가가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전 알고 쓰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걸 미리 써놓고 준비를 해놓는 건데 네. 이게 이 정도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활기가 붙으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는지 아니면 이 뉴스는 오늘 하루 나오고 세론으로 빠지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미국, 중국이 먼저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뉴스의 유통기한은 굉장히 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료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종목들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충분히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는 될 수는 없겠지만 따라감으로써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물론 참 오늘 상승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USDC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좀 상당히 난해하고 무슨 말인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USDC 발행사라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우리말로 따따상이라고 하죠. 한 상장되고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하던가요? 한 200% 가까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돌풍을 좀 일으켰습니다. 보시다시피 247%인데 요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요게 이제 조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USDC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그냥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도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국 은행에 1달러를 넣으면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국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1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주가의 등락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달러의 움직임.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음료수 한 병을 살 때 1.6 테더라는 거를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테더라는 건 또 뭔가요? 말 그대로 서클과 테더라는 게 있는데요. 테더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서클도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으로 상장을 추진을 한 거예요. IPO 상장을. 그래서 원래는 더 큰 회사가 테더고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금 작은 회사가 서클이지만 서클이 이번에 IPO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붙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 대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갈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은행을 들리시죠. 은행을 들려서 값비싼 수수료를 내고 아무리 뭐 VIP 은행이라고 해도 수수료를 많이 냅니다. 수수료를 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을 들어가서 미국 안에서 달러를 씁니다. 실제로 거기서 달러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환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코인당 1달러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다면,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있다면 그냥 이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환전 수수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 지갑으로만 그냥 현장에서 결제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현재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따라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가상자산 현물 자산 ETF 만들겠다.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규제 안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규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전문가님 좋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넘어올 때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여기서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의 원화, 우리나라의 원화는 이 중국과 미국보다는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따라서 발행을 해야 되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는 좀 빨리 식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원화가 달러나 위안화보다는 적게 유통이 됩니다. 그만큼 통용도 많이 안 되고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장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찰로 주고받는 시대는 곧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을 나갈 때 환전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이제 5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를 발행해 놓지 않으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한테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원화도 약한데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없으면 우리나라는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강력하게 좀 밀어낼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게 강력하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저희 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하셨던 분이 현재 정책실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원래 뭘 했냐면 이 나란 일을 하시다가 이 코인 쪽에 일반 법인에 들어가셔서 그쪽에 굉장히 능통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을 기획재정부의 정책실장에 넣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좀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된 종목. 이게 오늘 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요. 일단은 제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 자체는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코인 거래를 할 때 업비트에서 많이 하시죠. 물론 빗썸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지만 업비트가 거의 대한민국의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투자증권이고 거기다가 증권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요때 내려왔을 때 말고 요 자리에서부터 이 박스권을 뚫을 때부터 결국엔 뚫고 올라왔죠. 예,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말하면 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큰 종목들은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요. 주봉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박스권, 정말 강했던 이 박스권 상태를 지금 주봉 상태로 이렇게 뚫어놨죠. 그렇다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에 반해서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항상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왔는데 어떻게 따라 붙어요? 위에서 물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원래 올라가는 말,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테마가 훨씬 더 많이 시세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갑자기 악재적인 뉴스. 그러면 그 자리, 요 산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어렵죠. 어려운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하나투자증권은 이 박스권을 오늘 이렇게 뚫었다라는 거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제가 방금 앵커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슈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것도 참 민망하긴 한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다날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다날이라는 종목인데 다날이 원래 뭐 하는 회사였냐면 전자지갑을 만드는 회사예요. 전자지갑이 뭐냐면 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를 넣어놓을 수 있는 지갑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다날에서 가장 유력한 기술이 뭐냐면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페이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기술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갔죠. 네, 바로 상한가. 네, 물론 이게 장 초반부터 상한가는 가진 않았어요.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좀 꿈틀꿈틀 대다가 결국엔 상한가 말아 올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는 하나투자증권과 이 다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런 다날 같은 종목들은 아까 하나투자증권이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윗꼬리가 많죠. 윗꼬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몇 년 이곳은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거래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들어온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주가를 좀 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단기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종목으로 가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투자증권이 훨씬 더 좀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의 상승 전에 이미 전문가님은 예견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 힌트들 미리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조금 뒤늦긴 하지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국내 시장은 좀 쉬어갔지만 미국 시장은 쉬지도 않고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특히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이 말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안에서 주가도 급등락을 했는데 맞아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냥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일론 머스크가 좀 선은 넘은 것 같아요.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네. 좀 태세가 변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두 분은 워낙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붙을 때는 또 찰싹 잘 붙고 떨어질 땐 이런 식으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무조건 결별이 됐다라고 하는데 워낙에 특이한 두 분이기 때문에 다시 갑자기 극적으로 또 화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쉽사리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는 없지만 저도 이 3일 연휴 내내 이런 식의 일이 터져가지고 거의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라고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했던 주말이었습니다. 맞죠. 네. 자, 일단 오늘 이어질 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 뉴스입니다. 보시면 현재 뉴욕포스트에도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좀 실제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뉴욕포스트를 직접 가서 이제 뽑아온 건데 일단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왜 싸웠냐 요거를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현재 밀고 있는 감세 법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세 법안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세금을 감액하겠다. 예, 세금을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라는 건데 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뭐 반도체 보조금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맨날 피해받고 있는 IRA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머스크가 아마 감세 법안에서 가장 이렇게 좀 트리거로 활동했던 건 뭐냐면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 시 미국도 세액공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여러분들 사시면 전기차의 금액에 따라서 뭐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서울 기준에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듯이 이거를 아예 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제로를 만들어서 일단은 미국 백악관의 지출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감세하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고 이걸 보다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좀 피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마다 좀 다르지만 차량당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한 대당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한 대당 1,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샀던 내연기관차로 살 가능성이 높죠. 워낙에 테슬라도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연간 12억 달러 정도가 손해가 날 것이다. 예,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1조 6천억? 예, 1조 6천억 맞죠? 1조 6천억 정도가 손해가 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머스크는 아마 이 손해액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닐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자기가 지금 잡아왔던 전기차의 점유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서 아마 트럼프를 좀 맹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머스크가 좀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머스크가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현재 머스크가 하고 있는 회사들의 개수인데요. 밑에도 많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잘라왔습니다. 보시면 가장 문제는 뭐냐? 일단 테슬라입니다. 멘토님, 전기차 부분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전기차도 전기차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번 주에 바로 게시하는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가장 문제예요. 로보택시가 왜 문제죠? 이미 이제 나와가지고 로보택시 운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직접 나와서 자율주행을 하려면요. 미국 내의 법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이 법안. 안전법안 뭐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로보택시를 운행하게 만들어준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법안을 완화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법안을 다시 한번 트럼프가 또 좀 약간 기분이 언짢아서 이 법안을 또 강하게 올려붙이면 로보택시를 운영하는데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겁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요, 뭐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그런 거 의미 없이 여태까지 주가가 바닥에서 그나마 올라갔었던 건 이 로보택시의 모멘텀 때문인데 만약에 현재 계속해서 싸움이 격화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안을 좀 강하게 조여온다면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뉴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스페이스X. 다 아시죠? 스페이스X. 뭐냐면 위성 발사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 이게 가장 문제예요. 스타링크. 스페이스X를 가장 제가 봤을 땐 피해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발사체는요 현재 미국의 국방부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국방부가 로켓을 쏴야 되는데 그 발사체를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한테 수주를 줬어요. 8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에이 싸웠으니까 그냥 없다고 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스타링크거든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5G나 6G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농촌 지방 있죠. 옥수수밭이라든지 밀밭 엄청 넓은 곳에 스타링크를 깔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준 게 트럼프예요. 근데 이게 사업성으로 따져보니까 60조 정도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이어진다면 이 스타링크의 60조 사업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8조 지금 수주 계약한 거 요것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 스페이스X에 기대지 말고 나사 있죠. 보통 미국 합동우주국이라고 하는 나사에서 빠르게 개발을 해라. 스타링크만큼 개발해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의 요즘의 이 행동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죠. 우리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 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관련된 종목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고 싶은 건 명신산업.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주가 어떤가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명신산업이라는 이 종목 자체는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요. 회사 자체가 그 핫 스탬핑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를 꽝꽝 찍어내는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있죠. 결국엔 여기서 좀 바닥을 잡아주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아직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명신산업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매출의 70%가 테슬라의 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로보택시 사업이 됐던 아까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금 해제가 되면 명신산업의 현재 매출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주가는 그럼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걸 월봉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초반에 상승하고 이 테슬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쭉 한번 밀리니까 답도 없이 계속 밀리고 있죠. 예, 이런 종목은 웬만해서는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들어가 있으셔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추가 매수도 아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테슬라라는 리스크, 그 오너 리스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종목은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스타링크 말씀드렸죠. 스타링크. 스페이스X 스타링크. 거기에 가장 경쟁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앱. 똑같이 저궤도 위성 만드는 회사인데요. 스타링크가 한 6,000개 정도 날리면요. 원앱이라는 회사는 한 1,000개도 못 날려요. 그 정도로 많이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를 압박해서 스타링크 위성 날리는 것조차도 제재하게 되면 당연히 원앱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사는 아직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켓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에 이 단말기와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 테크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현재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추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러다 또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끼를 보여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끼를 보여줬다가 거래가 같이 들어오죠. 그러다 다시 떨어져서 또 그 바닥까지 올려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 분홍색 선인 장기평선 200일선을 뚫었죠. 이러면 거의 이 종목은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스타링크에 대한 압박이 더 돼서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다면 단말기를 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인텔리안 테크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 관련돼서는 역시 명신산업, 인텔리안 테크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르죠. 저의 뷰가. 명신산업은 약간은 지금은 좀 보수적이게 대하시는 게 맞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좀 우리가 관심 가져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 살펴봤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영향, 보통은 미장에서 그치실 것 같은데요. 이민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국내 증시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꼭 유의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종목까지 골라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정말 트럼프가 바쁜 것 같아요. 바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안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또 미국 밖에서는 이제 시진핑과 회담을 갖게 될 건데 네. 그 안에서 논의가 정말 많이 될 게 많잖아요. 네. 저희가 뭐 관세 얘기도 했고요. 전문가님 히토류 설명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금요일 날 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현금으로 매도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행히 뭐 90분 동안 통화를 했고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네. 런던에서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해요. 그때 나왔던 그 피터 나바로부터 뭐쭉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미국 중국이 다시 만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히토류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때도 히토류 때문에 좀 미국이 급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요청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쵸. 중국은 또 급하니까 그거에 응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미리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의 뉴스에 휘둘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도 뭐 이제 런던에서의 무역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뭐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겁니다. 이제 오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런던에서 무역회담이라고 나오죠, 이제는. 네, 무역회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예, 이렇게 협상을 할 텐데 미국이 중국에다 원하는 건 뭐냐? 히토류 더 줘. 예, 히토류밖에 없어요. 히토류 때문에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미국이 빠르게 끝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 미국에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중국이 미국에다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아, 관세, 세율 낮춰줘? 이걸까요? 세율 낮춰줘?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세율은요, 중국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30%에서 뭐 15%를 낮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다 얘기하는 건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 네.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예요. 이걸로 거의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조를 했고요. 예, 이래서 뉴스를 100% 믿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뭐가 팩트인지는 아셔야 돼요. 히토류 아셔야 되고 여기 보시죠. 중국은 히토류 수출 대가로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수출 재개를 요구할 듯.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관세로 세율을 좀 낮춰주세요. 이거는 중국에서 해도 먹힐 말이 아니고요. 현재 엔비디아에서 뭐 H20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현재 EUV 장비 뭐 이런 장비들을 중국에서 반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아마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과 중국이 충분한 합의점을 찾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런던에서 무역회담을 한다라는 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보통 이렇게 큰 나라들 세계 1위와 2위가 만나는데 어느 정도 사전 협의는 다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만났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히토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저번 시간처럼. 거기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의 회담이 런던에서 열려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으면 이게 아니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의 키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보통은 히토류에 테마가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히토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가 종목명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토류를 대체하는 대체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진짜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히토류에서 관련이 있는 종목은 이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전문가님, 현대 BNG 스틸은 철강주 아닌가요? 철강주라고 생각하는데요. 할 수 있는데 철강주 맞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요, 주로 80%는 철강을 생산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일까요? 현대 BNG 스틸이 지분을 50% 넘게, 50% 이상 가지고 있는 성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성림 첨단 산업. 이 회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는요, 비상장 주식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수입하고요. 거기서 제조하고 포장까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히토류를 그냥 테마성으로 풍기는 게 아니라 성림첨단산업은 실제로 수입해서 제조해서 포장까지 하는 이 모든 원웨이의 제조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국내 유일하게 성림첨단산업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 회사의 최대 지주가 누구라고요? 현대 BNG 스틸. 그러면 히토류가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오고 조금 잠잠해지어서 현대 BNG 스틸이 주가가 안 갈지언정 결국에는 미중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싸움이 크게 붙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존심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 히토류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현대 BNG 스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주가의 변동이 평소에는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주가의 변동이 있냐 없냐는 어디서 판단하냐 이런 식으로 단봉들이 많다라는 건 하루에 많아봤자 3%, 정말 많이 올라봤자 5%,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삼성전자랑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주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 BNG 스틸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 한 번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붙어주면 거의 상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히토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오고 뭐 중국이 원래 히토류를 이번 협상 때 주기로 했는데 또 안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성림첨단산업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여기 SNS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현대 BNG 스틸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고요. SNS텍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반도체. 예, 반도체.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H22 수출 재개가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은데 왜 하고 많은 종목 중에 SNS텍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NS텍이 대장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만약에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을 어느 정도 열어주잖아요. 근데 100% 열어주진 않을 거예요. 완성된 칩을 어떻게 또 입점을 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SNS텍을 그럼 왜 집중을 해봐야 되냐. 일단 중국 쪽에 중국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왜 집중을 해봐야 되냐. 자,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이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수출 양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국은 거기서 뭘 하냐면요. 그 반도체를 쓰지 않고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지 않고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복제하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복제할 때 SNS텍의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NS텍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제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분을 8%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겠죠. 예,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여기서 한 플러스 한 14% 정도만 더 만약에 획득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최대 주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죠? 지금 뭐 로봇에 대해서 별다른 퍼포먼스가 없는데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 됐다 그래서 연상한가 올라가 버렸죠. 이러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갖고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 중에서는 저는 가장 유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 BNG 스틸보다는 이 친구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정석적으로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차트예요. 보시면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갔다 또 조정,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또 올라가죠. 근데
보통은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조방원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좋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렇게 정배열. 5일선부터 61선, 121선, 201선까지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정배열의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까지 남아있다?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중국 관련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NS 텍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런던에서 미중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 걸 하는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조금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핵심 뉴스들 되짚어봤습니다. 이 뉴스들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서 국내 증시에 연관된 종목까지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테마마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3장 투자의 기술 시간입니다.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시장에 대한 힌트를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명품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시장이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좋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느냐 맞죠.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오후장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아마도 조금 포모 현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수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맞죠. 워낙에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편의점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10% 올라갔다 해서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40%였다가 그게 마이너스 30%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주로 내가 그러면 옮겨 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은 원래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원전 뭐 이게 있고 요즘에 또 주도주로 올라가는 게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쪽 뭐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는 제가 말한 이 5개의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마이너스 30% 나는 종목이 오늘 10% 올라가서 마이너스 만 22%, 23%로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 종목을 잘라내고 지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지금 코스피 200에 상장되어 있는 좀 대형 종목들은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260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 그러니까 주가 포인트로 200포인트나 올라가면서 정말 눈이 부시기에 좋아 보이고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고 할 수는 있는데요. 냉철하게 우리 잔고를 좀 살펴보면 마이너스 금액은 분명히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조선방산 갈 때 좀 더 올라탈까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조선방산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는 우리 지수 자체가 3,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3,000포인트까지 그냥 내 종목이 코스피 200에 상장이 돼 있으면 좀 꾹 참고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떡한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죠. 큰형인 코스피가 3,000을 올라가면요. 작은 동생인 코스닥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적자가 심하거나 뭐 종목이 정말 너무 이렇게 약간 동전주라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지금은 종목을 좀 홀딩하셔서 본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으로는 보유 전략 제안 주셨고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